사회적 기업 학교내 대표님 모시고 오늘 정말 다양한 스토리와 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으로 아동 권리 교육 재미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보다 더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학교내 김은영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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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동 권리 교육을 맡은 오늘 학교 내 대표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저하고 함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아동의 이야기와 어떤 권리가 알게 되는지 새로운 것들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아동들의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그리고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담아왔습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 학교내라고 하고요. 저희의 목표는 롱텀 라이프 골이라고 합니다. 롱텀 라이프 골 뭘까요? 네, 맞아요. 길고 긴 그 과정 안에서의 다양한 골들을 아이들이 좀 찾아가기를 바라죠. 그 다양한 목표가 다양한 성공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학교로 찾아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청소년과 학교, 공교육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조직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ESG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함께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학교로 공급해드리고 있고요. 컨텐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또 너무 감사하게도 2023년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희와 함께 슬로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지금부터 댓글창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슬로건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거 한번 댓글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교육이 끝나는 순간 선물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제 머릿속에는 3분의 공무원 분들께 저희랑 또 연계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있으실 것 같아서 3분의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막 마음에 3분 말고 한 10분은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열정적으로 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Q&A 시간에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굿즈 키트가 예쁜 게 많아서 받으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 전문 사회적 기업 저희는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소셜 벤처 기업으로도 지금 판별을 받은 상태로 학교에 가서 다양한 소셜 미션과 사회적 가치들을 전달해서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또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아동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동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 스타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왠지 게임 될 것 같죠? 게임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여기 왜 왔는지와 목적은 우리 인천시 아동의 권리가 업되고요. 목표는 인천시 아동 친화 도시를 인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모두 들어오셔서 열정적으로 지금 댓글을 또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4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명확히 아는데 그럼 어떻게? 아동을 위한 행동주의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미션은 아동을 위한 행동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션 기억해 주세요. 네. 아까 오늘 우리 여기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맞죠? 인천 아동 친화 도시가 조성이 되는 걸로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동과 관련된 교육청이든 인천시든 또 그 아동 보호 전문 기관들이 협약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약과 관련해서 이제 아동 친화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섹터의 분들이 모여서 이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동의 권리 교육이라고 해요. 오늘도 그 주제가 또 아동의 권리 교육이라 여러분들하고 아동 친화 도시의 인증제 기준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 직접 알고 계셔야 그 권리적 접근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로 의사결정에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한번 뉴스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뉴스상에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도시들 중에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아동들을 발굴도 못했고 네트워킹이 연결되지도 못했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천은 아동 친화 도시가 되면 이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돌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2시간 안에 다양한 소셜 미션과 또 사례 또 행동주의를 할 수 있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견을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고요. 3번
한번 보시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게 어떤 차별인지 저희 사실은 제가 살면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저는 인권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제는 어른의 인권교육, 사람의 인권교육을 떠나 이제 아동의 인권교육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차별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중요한 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발굴하고 찾아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돕고 그 안에 또 미션을 지원하고 이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힘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증제 기준 한번 알아봤고요. 아동 친화 도시는 CFC라 그래서 이런 마크를 받아야 된대요. 어디서요? 이거 어디서 봤는지 지금 댓글 한번 제가 뭐 정답 아닌 정답처럼 이렇게 밑에다가 끄적끄적 이렇게 써놨거든요. 아동 친화 도시 이거 어디서 받는 걸까요? 한번 지금 또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지금 못 보지만 이따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그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달려보는데요. 이 옆에 보시면 그 인증을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번 쓱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다 말로 하기에는 너무 긴 말이라 지금 시간상으로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쓱 읽어보시면 이렇구나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CFC 출처는 유니세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인증이 우리 시에 필요한 인증이더라고요. 이 10가지 섹터에 대한 것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제가 잠깐 볼게요. 이거 이 섹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보시면 아동의 참여 체계가 있습니다. 03.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모든 시도별로 어렵다고 하셨어요. 나머지 법을 만들고 대변인을 찾고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건 되게 다 모든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3번을 되게 어려워하셨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전략 수립 이런 건 정말 모든 시도별로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아동 권리 현황 조사도 많이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동 권리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아동 권리를 업시키겠다고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황을 조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를 몇 퍼센트가 알았는데 몇 명이 그 교육을 받고 몇 퍼센트가 수료를 해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걸 매일매일 행사처럼 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충분히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과 지금 학교 내가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제가 한번 스마트폰을 보고 또 전달해 드렸습니다.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계 아동의 날 지금 댓글로 한번 세계 아동의 날이 언제신지 지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이 빨리 찾으셔서 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혹시 답이 올라오고 있나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세계 아동의 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댓글에 혹시 딱 치면 나오기는 나오는 검색에 그죠? 사실 이거 외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온 가족의 생일도 못 외우는 세계 아동의 날 언제지? 그죠? 오늘 교육을 통해서 한번 이때쯤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구나. 세계가 아동의 날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구나. 슬로건을 걸고 움직이고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네, 날짜 혹시 찾으셨으면 지금 댓글로 올라와 주셨으면 제가 한번 공유해 볼까요? 네. 네, 11월 20일입니다. 맞습니다. 댓글에 올려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유엔이 제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유엔은 1989년, 네, 그죠, 89년, 90년. 90년도에 저 대학생이었는데 이런 거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네, 11월 20일 날 아동 권리 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아동의 날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11월 20이고요. 매년 11월 20일이면 전 세계에 프로젝트 같은 걸 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그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요즘에는 뭐 쇼폼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도 되게 짧고 그리고 강하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고자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임팩트 있는 채널이나 영상을 보면 한국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공교육에 찾아가면 아이들이 현재 치중해야 되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둬서 세상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변화에 여유를 가지고 보는 친구들만이 충분히 우리랑 함께 더 건강한 성장을 하고 또 그 배움이 터전이 돼서 다양한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 내는 사실은 친구들한테 다양한 진로를 찾고 돕고 한 가지의 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직업군도 다양해지고 시작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너가 이렇게 세상에 어떤 물음과 어떤 프로젝트에
호기심을 갖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 판에서 완전히 달라진 내 세상의 언어로 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 그 말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PPT가 네, 네, 지금 잠깐 댓글을 좀 보여주셨어요. 제가 궁금해하니까 채팅창을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세계 아동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청소년들하고 했을 때 이런 날도 있었네요. 그래서 다양한 아동과 관련된 권리의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찾아가면서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아동 그 인권을 위해서 인천시만의 매력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되더라고요. 이게 시도별로 다 스토리가 있어요. 다양한 영국의 사례도 있고요, 미국의 사례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서울의 사례도 있고요. 근데 인천의 사례는 아직 인증을 받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움직이는 사례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있습니다.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일부러 이런 인증을 위해서 움직이는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순수한 아동 인권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자 하는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아이들과 찾은 스토리 안에서 슬로건을 가져온 거고요. 그 아이들과 찾은 스토리는 추후 조금 1시간 뒤에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예정인데, 이 슬로건을 말씀하신 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하고 이거는 예쁜 굿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노트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메모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굿즈 키티가 갈 때는 모두 해서 네, 굿즈 키티는 3만 원 상당의 우르르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시리즈가 모두 갑니다. 노트도 있고요, 자도 있고요, 메모지도 있고요,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가득가득하니 꼭 적극적으로 참여 또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천은 지난 2010년에 공정무역 도시를 선언했대요. 혹시 인천이 공정무역 도시를 선언한 건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인천은 2000 몇 년에 최초의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았는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인천이 공정무역 도시로 대한민국 최초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게 과연 몇 년일까요? 네, 한번 정답 한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는데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올라오고 있네요. 네. 2000 몇 년일까요? 공정무역 도시.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예. 와, 네, 너무 감사해요. 저기 BELIT님. 네, 정답이 지금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네, 2017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인천은 2017년 10월 대한민국 최초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이후 공정무역 도시 인천 홍보 및 대중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21년 재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국내 공정무역 운동을 선동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공정무역 운동을 선동해야 하는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선 그 지역 내에, 그 시도 내에 학교 두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 학교 두 학교가 송도고가 있었고요, 작전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동아리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동아리 활동 아이들 안에서 공정무역을 배우고 아동 인권을 아이들이 프로젝트화 시키면서 저희가 스토리 안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죠, 저도 많이 놀랐어요. 공정무역 도시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한 건 2년 전이고요. 그걸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알려주러 갔다가 아이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인권에 관심이 많고 건강한 무역 세상,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구나 하고 이 니즈를 파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인천이 공정무역 도시 인천 이렇게 받은 거 너무 멋있죠? 국기 옆에 딱 인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고의 도시 인천으로 해서 공정무역 축제도 했었죠. 매년 이 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사에도 난 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구나. 그런데 보세요. 어떤 도시가 움직이고 있고 36개 국가고요. 2200개 도시 중에 저희도 한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천이 1등 도시라는 거 한 번 더 전달하면서 공정무역과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시겠어요? 한 3분 30초짜리 영상인데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정무역산 커피예요. 서윗해요. 꼭 너처럼 부드러워. 응? 공정무역 몰라요?
으이그 바보야, 왜 몰라? 서희탄 내가 공정무역이 뭔지 알려줄게요. 내가 커피 공부하러 유학한 에티오피아는 세계 5위의 커피 생산국이지만 많은 커피 농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아는 45세 피땀 씨는 하루 종일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데도 수입이 적어 아들인 눅무리까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공정무역은 이런 어려운 생산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가치 있는 무역 형태를 말하죠.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이제 좀 알았어요? 그럼 나랑 공정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매일 하루 25억 잔이나 팔릴 만큼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품이지만 원두 생산 단가가 낮고 대부분의 커피 수익을 생산자가 아닌 커피 가공업자, 도소매업자 등이 가져가서 이익 배분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공정무역은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무역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고르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게 배분 구조를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ESG가 강조되는 것도 공정무역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ESG란 환경보호, 공정거래 사회, 여기까지 나오고 투명한 있어요. 지배구조 요즘 등 그죠? 기업이 화분이 사회적 나가고.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내 법과 통상 조약에 ESG 지수를 평가하는 법안을 적용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며 ESG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무역부 수장 캐서린 타이는 주도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협정에서 노동과 환경을 강화하는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답니다. 유럽연합 또한 기업의 ESG 지수를 평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을 규제할 조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혜택을 지켜달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장 지역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는 의혹으로 제재가 가해져 국가 지역 간 갈등에 투자 협정이 불발되었는데요. 이처럼 국제협상 협정뿐 아니라 해외 기업 간 거래하려 할 때 ESG 지수를 따져 거래 및 투자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기업의 ESG 지수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가격, 품질로 교역이 결정되고 관세, 국제통상규범을 정하는 데 주력해왔던 국제무역시장에 지구온난화 현상과 팬데믹 위기, 그죠? 저희가 기업의 지금 불공정 뭐 행위가 며칠 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와이에서도 그죠? ESG가 글로벌 진짜 이 통상에 기후 뜨거운 위기와 기후 의제로 변화에 따라서 주목받게 된 것이죠. 다양하게 지금 앞으로 모든 것들이 ESG 새롭게 요소가 생각해야 다양한 되는 FTA, 국제규범에 반영되며 생각의 사고가 국제 조금은 좀 통상 달라져야 환경을 되는 또한 큰 큰 변화를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맞이하기가 시기가 온 것 전망됩니다. 같습니다. 부드러운 커피 한 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한 조각, 달달한 사탕 한 알. 정성으로 만든 상품 하나하나마다 담긴 생산 무역 과정이 모두에게 공정한 통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드디어 이 공정무역과 관련된 피땀 씨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까 잠깐 나왔어요. 아들의 이름을 빨리 적어주세요. 댓글창에. 이 아들 잘 보셨다면 아들이 누구라 그랬지? 피땀 그 뒷말에 나오는 네, 귀여운 이름이지만 어때요? 슬픈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정답이 올라오는 거 잠깐 한번 기다려 볼까요? 그저 스쳐 지나간 영상인데 그죠? 오 지금 났어요. 어머 어떡해요. 맞아요. 눈물이. 네 맞습니다. 이 눈물이의 이야기 정답입니다. 네. 피땀 씨 아들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동 권리 부분이어서 아들인 눈물이까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동 노동과 아동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 눈물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죠. 그죠? 원래 눈물이에요. 네, 니은은 힘내자 눈물 맞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눈물이를 위해서 아동 인권이 왜 우리가 아동의 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실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AI를 검색해서 혹시 아시나요? 불편한 것들 검색하고 버리고 이런 과정들 우리가 AI를 검색했을 때 어떤 내용이 떠야 돼 하는 것들을
만 6세부터 12세 아동들이 지금 제3세계 국가 아동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그것들을 검색을 해서 다 구조화하고 분류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도 아동 인권의 한 문제로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보시면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왜 제가 굳이 공정무역을 갖고 왔을까요? 바로 공정무역 안에 노동, 아동 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그 인권 안에 노동이라는 언어가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데요. UN 아동 권리 협약에 4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지금 제 핸드폰을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비차별이 있습니다. 비차별. 그다음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존과 발달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의견 존중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돼야 되는 그 아동의 섹터의 기본 원칙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건 한번 그 안에서 이야기는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동 인권에 4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권리, 지금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왠지 이거 게임으로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막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게임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제가 2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2번째 없이 갑자기 발달권으로 왔어요. 발달권은 뭐죠? 신체, 정서, 도덕,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교육도 받고요.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입니다. 이게 발달권이라고 합니다. 3번째 좀 중요합니다. 참여권. 이 참여권이 거의 없죠. 거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말하고 참여하고 이런 일 있었어요. 밝힐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공의 그라운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얘기를 하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발굴하기 어려운 쪽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참여권을 통해서 발굴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시도별로 어려워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참여권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보호권입니다. 아동의 보호, 각종 위험과 차별 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이 보호권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그 아동 학대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하고 아동 보호 전문 종사자님들 또 그 교육들 통해서도 만나 뵙고 또 저는 지금 현재 그룹폰과 그 자립 청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한 2년 정도 됐고요. 저는 처음에 그룹홈 아이들을 아시나요 했을 때 정말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룹홈? 어떻게 학생들끼리 돈 모아서 부모들이 비싼 그룹 과외를 시키는 건가요? 할 정도로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홈에 다니시는 복지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어제 갑자기 부모의 폭행으로부터 위험이 느껴져서 경찰에 신고가 돼서 긴급하게 아이들을 떼어냈을 때 그럴 때 이제 아동보호센터로도 가지만 그룹홈이라 그래서 정말 가족처럼, 왜냐하면 다시 가정으로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2년 전만 해도 이 이야기가 수면 위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립 청년들의 이야기는 거의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다양한 인권의 이야기 안에 그룹홈의 아동의 이야기가 이제 연결되다 보니 그 연결고리가 이제 자립 청년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 저 보호권이 그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고 추후 또 제가 이따가 스토리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얘기할 때 저도 울컥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알리고 그것들을 전달하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 안에서 어떤 보호를 받아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사실 그걸 듣지 못하면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빨리빨리 알려져서 내가 지금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이 언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고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까지 체크리스트로 한번 공유해 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아까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 조약이고요. 여기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약속이에요. 약속. 여기 보시면 국내법과 국제법규는 동일한 효과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동 권리 협약 국가가 됐기 때문에 2021년 1월 기준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 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 국가를 보유한 국제 인권법이라고 해요. 당연히 저희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했고요. 이 유엔 아동 권리 보호대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까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날짜는 바로 6월 12일. 네, 조금 지났죠.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다양한 아동과 권리와 노동의 이야기가 날짜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이제는 관가하지 않고 아동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시점이 왔고, 또 이런 교육도 저 너무 감사했거든요. 인천시에서 이런 아동 권리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에는 저 쑥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제가 극강의 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극강의 아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루 정도 했을 때 내가 현장에서 그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구나. 내가 가진 이야기를 전달만 해드려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현장의 이야기가 대변되는 활동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뭐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에 그렇게 막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극강의 아이기 때문에 수줍게 한번 제 마음도 전달해봤습니다. 세계 아동 노동의 날을 반대하는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시청해 보겠습니다. 6월 12일 오늘은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지난 2002년 불법 노동 현장에서 착취당하는 어린이들의 현실을 알리고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을 만든 국제노동기구는 그 어느 해보다 올해 아동 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아동 노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지금 당장 돌아봐야 할 아동 노동 문제, 뉴스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인도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봉쇄령이 내려졌던 인도에서 3일간 100km 이상을 걸어 어디론가 향했던 12세 어린이 자말로 마드캄이 길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아이의 목적지는 부모님이 기다리는 집. 출발지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농장이었죠.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머나먼 일터로 떠났다 끝내 집에 돌아오지 못한 12세 소녀 자말로 마드캄. 국제노동기구 ILO와 아동인권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이 어린이 수백만 명을 불법 노동 현장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아동인권에 취약한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사망과 실직, 그리고 가계 수입 감소가 아동 노동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와 코코아 생산량 세계 1위인 코트 디부아르에서는 가계 수입이 10% 줄어들자 값싼 아동 노동이 5% 늘었습니다. 세계 아동 노동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 이상. 이 가운데 절반이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입니다. 국제사회는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코로나19라는 장애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201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불법 아동 노동 현장에서 아동 8만여 명을 구출한 인도의 시민운동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는 최근 각국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Every government must protect their most vulnerable,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and the richest countries 알고 있었다. must 처음이다. give a 뭐, fair 잘 몰랐다. share, 뭐 이렇게 at least 댓글을 좀 $1 올려주시면 trillion.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To the children who are in most need,
everywhere in the world. 감사드리겠습니다. 카일라시 사티아르티와 뜻을 함께한 88명의 노벨 수상자와 사회 리더들은 각국의 코로나19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1조 달러를 20%의 세계 극빈층 가정에 최우선으로 나눠주면 어린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를 휩쓸던 때에도 아동노동은 급증했지만 전염병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큰 조명을 받지 못한 일하는 어린이들. 국제노동기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아동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계가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값싼 아동 노동의 증가, 뉴스 안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내 아이,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못 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보낸다고도 해요. 그리고 아이도 떠날 때 내가 다시 부모님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노동을 하러 가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가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보호권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친구들이 가는 곳 중에 마이카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또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는 것도 있고요. 아침마다 타는 남성분들이 차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여성분들 모두 쓰고 있는 핸드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쓰는 저희 치약도 있죠. 화장품, 휴대폰 등 반짝이는 입자에 무조건 들어가는 마이카라는 음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0조 이상의 가치를 쓰고 있고요. 대부분 인도 동적주의를 채굴을 하는데 가장 많이 채굴을 해서 가져가는 기업이 샤넬, 에스테 로더, 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명품 화장품들이 이 음모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아동 노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또 아이들하고 학교에 가서 프로젝트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 인도 인구가 1위가 됐습니다. 혹시 아시죠? 값싼 아동 노동의 증가로 해서 인도 인구가 1등을 했고 중국은 이제 2위가 됐어요. 중국은 어쩌죠? 산하 제한으로 인해서 한 명만 낳거나, 그죠? 이제는 그 산하 제한을 풀렸는데도 그 한 명만 낳던 세대가 어떻죠? 고급스럽게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아동 노동 시장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아동을 바라보느냐도 되게 중요한 요건이고, 인도는 계속해서 값싼 아동 노동의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현실적인 부분도 또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면서 가계 수입이 10% 감소하면 아동 노동은 5% 증가한다는 거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동인권 운동가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가 했었던 지금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선물도 보여드리고 처음 시간부터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혹시 댓글창에 메시지로 한번 올려봐 주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카일라시 사티아르티가 하신 그 영상 중에 나오는 말이고요. 네, 저희가 그걸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 중에 찾아내서 너무 멋있어서 야, 이거는 정말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요. 이 슬로건을 만든 많은 그 굿즈들이 공교육으로 아이들 손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그다음에 아동과 세계 시민 교육 모든 것들을 저희가 굿즈화해서 공교육에 또 기부도 하고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또 전달을 하는 이 슬로건 혹시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나요? 네, 한두 분이라도 올라오셨으면 제가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도 되는데 저 네. 벌써 35분이에요. 우르르 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긴 시간 영상으로만 보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인 것도 알기 때문에 제가 막 적극적으로 뭐 댓글 남겨주세요, 부탁드려요, 막 하는 것도 사실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올라왔나요? 네, 댓글에 네, 보시면 네. 댓글에 아직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은옥 선생님,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맞습니다. 이분이 아이들을 구하자 해서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로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저도 이 프로젝트를 그대로 연결해서 이 굿즈를 만들게 됐어요. 물론 영어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어때요? 한국어로 바꿔서 우리나라 친구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굿즈가 이제 여러분들 한테 지금 댓글 주신 분들 중에 제가 있다가 저는 처음에 3분, 근데 지금 10분, 근데 왠지 20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동인권을 위한 학교 내 소셜 프로젝트 하나고요. 여러분들 손에 전달하는 것도 저희가 소셜을 연결하는 그 역할자가 돼서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추후 저희한테 이제 그 소속을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선정을 한 후에 소속을 저희 메일이 이따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싸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액션 아이템이라고 해서 행동주의를 연결하는 아이템입니다.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걸 볼 때 행동을 하게 돼 했더니 매일매일 뭔가 나한테 들려주는 언어를 들었을 때 행동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굿즈화 시키자. 그래서 매일 쓰는 노트, 스티커, 자, 그래서 이름도 존중한 자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젝트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너무 아이들 좋아요. 저 존중한 자 그냥 고이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민이나 인권 교육할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던 그 키트고요. 제 보시면 이제 스케줄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표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도 적고, 이게 사실은 이 언어가 인권의 언어일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그죠? 자신감에 찬 내가 해야지, 언제 해,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좀 귀엽게 저희가 표시를 했고요. 저 프로젝트가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슬로건 프로젝트까지 연결됩니다. 학교에 가서 저희가 저거를 알려줬더니 저 프로젝트에서 우리도 슬로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멋진데?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슬로건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공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아동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아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가 딱 인천의 아동인권 친화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셔서 못 찾으셨다면 분명히 저희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그 사례를 전달시켜 줄 수 있는 중간 역할, 중간 협업, 중간 소셜 프로젝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은 너부터지만 뭐라고 써있죠? 세상은 나처럼. 네, 맞습니다. 어때요? 그 아동인권이나 자기가 권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오면 뭔가 긍정적인 슬로건을 통해서 자신감과 또 자기만의 자기극복 언어들로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행동주의 연결을 청소년들하고 함께 해내고 있고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시의 아동인권과 관련된 아동인권을 그럼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증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제안을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서, 혹시 어떤 걸 하면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댓글창에 또 한번 남겨주시면 조금 저희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면 어떻게 하면 뭘로 증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주시겠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언어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해 보고 싶어서 제안 1, 2, 3을 다 짜오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도 학교와 공무원 연수 또 선생님들 연수를 하다 보니 어떠세요? 나 아이디어 내는 거 힘들고 기획에 머리가 완전히 지금 막 과부하가 걸리신 상태인 거 압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짜는데, 혹시 이 교육 들으시는 동안 아니면 살면서 나 이런 거 있었으면 아동의 권리에 이런 거는 왜 없지? 뭐 하다못해 왜 놀이터는 이렇게만 돼 있지? 사실 아동은 18세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12세부터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커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놀이터 구조도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18세까지 놀 수 있는 조금 더 좀 주니어와 청소년에게 놀이터라고 지정돼 있는 곳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것도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조금만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갑자기 또 여쭤봤고 뭘 써야 되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 1, 2, 3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혹시 올라올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 보면서 잠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아동인권을 위한 제안 1, 2, 3 시작해 볼게요. 사실은 아까 공정무역 도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송도고하고 작전유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두 개 학교 아이들은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엄청나게 동아리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들, 그리고 공정무역과 관련된 기업들, 공정무역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뭐 공정무역으로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무역 교류 제품, 또 우리나라가 공정무역으로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것까지 아이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지금 연수구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기업과 또 학교가 연수구에 있는 송도구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한테 지원 사격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이런 걸 알아내면 그냥 홍보 게시판에 판넬 만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끝내는 게 너무 아쉬웠대요.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네도 공정무역을 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동인권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해보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아이디어들을 이 친구들과 함께 기획을 해서 하는 게 제 일환입니다. 그래서 아동인권 위한 제안은 저희 소셜 미션을 가진 우리 학교 내와 학교 안 아동인권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동인권 친화도시로서 선정될 때 되게 충분히 가치가 있을 정도의 스토리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내자, 오늘 시작하고 꿈꾸고 찾아내고 행동하고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댓글이 훅 보였어요. 말하다가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동인권 소셜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는 없어요. 학교 안에 아동인권 소셜 네트워크는 없어요. 그냥 NGO 단체나 프로젝트 형태로만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가 학교 안 아동인권 소셜 네트워크에 딱 이 프로젝트를 해서 전 세계 최초로 우리가 만들어낸 아동인권 소셜 네트워크. 저도 청소년들 만나러 학교를 정말 많이 가고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이 한 2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깜짝깜짝 놀래요. 뭐 학교에 가면 맨날 자고 있는 것 같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세상에 관심 없는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세상에 관심이 많고요. 또 따뜻한 마음들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저 이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 우리랑 함께 하다 보니 모두 다 그게 노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지금 세상을 만났던 그 접점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과 연계를 할 것인가, 저희도 그거를 좀 문제 해결로 보고 있고 그 언어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할 준비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자발적인 동아리냐 정말?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 하고 만난 아이들, 완전히 조금 다른 문제더라고요.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정말 이 자발적인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더, 저희랑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찾아오더라고요. 뭘 더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그런 자원의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학교에 있고 아동 인권에 그 발언권을 가진 친구들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거 제안 1입니다. 제안 1 어떠신지 한번 또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 이거 바로 하면 쉬울 것 같다.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할 일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인천시와 함께 좀 더 네트워킹화 시키는 게, 이게 조금 기업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의 사회가치 기업, 소셜미션 기업 아니면 사회적 기업들이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이 소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저도 사회적 경제에 있고 소셜벤처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려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또 그 졸업 이후에 우리 같은 기업으로 왔으면 하는 언어들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이런 쪽에 소셜 섹터에 있는 대표님들이 거의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할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시 차원에서 한번 지원 사격이 된다면 기업과 학생과 학교와 시가 만나서 민간 최초의 협업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송도고등학교 공정무역 동아리 친구들이 2년간 공정무역 제품들을 부수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홍보만 했어요. 이제는 직접 생활에 필요한 공정무역 아이디어도 내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냥 초콜릿을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건 공정무역 초콜릿입니다 했을 때 뭔가 힙하지도 않고 트렌드하지도 않대요. 그래서 어때요? 아이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초콜릿으로 하기에는 비싸서도 안 산다. 근데 어때요? 아이들이 얘기했어요. 이 공정무역 초콜릿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뭔가 학생들을 위해서 더 건강한 초콜릿을 선택하는 문구만 있다면 초콜릿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시험 기간마다 초콜릿을 먹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아시죠? 네, 뇌가 활성화돼야 되고 시험 잘 보려고 아이들이 초콜릿을 사 먹는데요. 근데 이런 초콜릿이라면 아이들한테도 이왕이면 공정무역 초콜릿을 만들어서
대신 패키지나 여러 가지 디자인 힙하게 만들어서 아이들마다의 세대가 좀 더 좀 사고 싶은 제품군으로 한번 팔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공정무역 제품군들을 보면 디자인에서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고. 아이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소셜 미션을 하는 기업이니까 착한 기업 거 사주지 뭐 이런 걸로 판매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조금 더 좋은 초콜릿이라면 좀 더 힙하게 보여서 그 일반 소비자 고객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홍보를 통해서 엄마 이왕이면 이 초콜릿 어때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이들 너무 좋은데 했었던 그 스토리가 있고요. 보면 아동인권 프로젝트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떤 거 해보고 싶은데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를 이 프로젝트를 보고 이 친구들이 그 슬로건을 방향성 있게 학교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 중에 제가 그룹홈 아이들을 만나고 자립청년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 하고 하는 스토리 저도 전달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독특한 특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네도 그룹홈이라는 언어도 처음 들었고 자립청년도 처음 들었대요. 이 자립청년이 뭐냐면 18세에서 19세 때 이제 그 그룹홈을 퇴소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만나야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딱 그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랑 동갑내기인데 그냥 나가야 돼요?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 무서움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또 친구들과 함께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울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 그룹홈을 2년 전에 아까 들었다는 얘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이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같이 그룹 가야 하는 거야 이랬던 제가 너무 민망해서 도대체 이게 뭘 하는 데지 하고 많이 찾아봤어요. 전국에 660개소의 그룹홈이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많지도 않네. 저희가 학교를 공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찾아가다 보니까 1년에 한 120개 학교를 전교생 프로젝트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저한테 660개는 다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용기가 좀 생겨서 사실은 삼성에서는 꿈장학재단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공모전을 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룹홈 아이들은 무조건 공교육에 있어요. 공교육을 위한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 다니는데 내가 그룹홈의 아이인지 모르죠. 노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동생, 누나, 언니 다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룹인데 홈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환경인데 아이들도 내 주위에 있었다니 놀랐어요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장학재단 사업을 예산을 프로젝트화해서 그 경기도 광명에 있는 5개의 그룹을 연합을 했어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연합도. 왜 연합을 했냐면 한 기관 내 6명, 5명만 프로젝트에서는 그 지역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연합을 해서 우리 같이 모이자. 왜냐하면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인데 자립을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그 지역에서 우리 뭐라도 한번 해볼까? 왜냐면 이 친구들한테는 또 자립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뭐 아파트 뭐 청약을 하는데 대신해주겠다 해서 영화도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청년들을 만났지만 그룹홈에서 한 2년간 더 내가 이쪽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 거기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을 계속해서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그 돕는 예산은 국가 지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룹홈의 센터장님들이 온전히 이 청년의 몫을 도와서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더 힘들죠. 그래서 정말 열악하구나. 근데 이분들이 아동인권의 최전방에서 있는 분들이고 또 아동인권의 그 학대와 다양한 사건 사고로 몰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동 권리교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천만에 그룹홈 지원 프로젝트가 또 필요할 것 같다. 이 친구들이 다 학교에 다닙니다. 그대로 공교육 안에 있습니다. 노출만 되지 않을 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안을 하면서 이 아이들하고 제가 가면 저는 너는 어떤 상처가 있어서 여길 왔니?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어떤 키워드가 보여? 저희는 키워드를 전달하는 기업이거든요. 같은 키워드지만 다 다릅니다. 저의 도전이 오늘 여기서 2시간 동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이었다면 같은 도전 키워드로 다른 도전이 또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들어오셔서 듣는 분들한테도 어때요? 이 시간에 이걸 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들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또 어떤 다른 분들한테는 다른 책임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세팅해 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책임도 있죠.
저도 끝까지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책임도 있고요. 같은 키워드인데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는 다 다른 상황의 이야기를 키워드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사건과 사고를 묻지 않아요. 그저 키워드로 물어봤는데 그 키워드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교에 가면 다양한 키워드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돌리는 건 도전이에요. 도전. 정말 도전 많이 고르고요. 뭐 기회, 뭐 용기, 자기 극복, 끈기 이런 거 많이 고릅니다.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이 고르는 키워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역시 청소년이잖아요. 아동들은 우정 많이 골라요. 요즘에 지금 또 폭포교육청하고 함께하는 필링미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가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서와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필링미로 만나고 있는데 아이들 얘기 중에 다 문제는 우정 얘기가 많아요. 말하면서도 무섭다. 얘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도 무섭고 내일도 또 이럴까 봐 무섭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감정 정서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구나.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친구끼리 전달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정이란 키워드 같은 거 많이 오는데 저희가 그룹홈 아이들과 찾은 키워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두 장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는 공통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저도 많이 놀랬고요. 바로 공동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공동체. 가족보다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족하고는 지금 살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공동체를 가장 많은 아이들이 공동체 썼을 때 저도 많이 놀랬거든요. 이런 언어들을 이 아이들이 찾고 왜냐면 다 다른 데서 모여서 함께 살고 있으니 그래서 이 친구들을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전 여기서 너무 놀랬거든요. 바로 평화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네, 그죠? 네, 아동 학대로 인해서 이 언어가 매일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그 악몽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평화라는 키워드를 뽑고 저한테 전달하는데 깜짝 놀랐죠. 평화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그래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뭔가 제가 NGO 단체라는 프로젝트 하면 뭐 이런 거 많이 뽑으세요. 저 키워드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NGO 단체형 키워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공동체 있죠. NGO 단체형. 그다음에 나눔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어떤 게 보이실까요? 공동체와 나눔 이런 NGO 단체들이 좋아하는 그 키워드들이 여기 있어요. 어떤 게 혹시 있으실지 지금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NGO 단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뭐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보이실지 한번 지금 보시고 한번 적어 봐 주시겠어요? 이왕 NGO 단체들은 이런 언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하는 거. 네, 돈 좋아합니다. 돈도 좋아합니다. 기부 문화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보십니다. 네, 한 두 분 정도 한번 기다려 볼까요? NGO 단체는 어떤 키워드를 많이 고르실까요? 보시고 뭐 이렇게 매칭이 있어서 한 번만 써봐 주시면 됩니다. 안 올라오시니까 또 책임감에 한두 분이 또 써주시려고 막 보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 보여요? PPT가 키워드가 잘 활동지에 잘 안 보이시는군요. 그럼 제가 그냥 그러면은 네, 넘어가야 돼. 네. NGO 단체 희망. 희망이 100% 들어가 있더라고요. 희망, 나눔, 공동체, 사랑 뭐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 프로젝트 하다 보면 유독 이 언어를 또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 유독 그러면은 이래요. 저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렇구나. 너네도 공동체라는 언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도 썼는데 잘 안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크게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하네요. 지금 키워드 얘기하다가 다시 왔습니다. 네, 공동체와 희망, 평화라는 언어로 갖고 왔죠. 이렇게. 네, 정말 평화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룹홈에 이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도별로 정서 지원의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어떤 정서를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돼서 제가 작년에 사실은
인천시 그 공항공사에서 진행하는 또 프로젝트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선정이 돼서 아이들하고 만나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안타까워했던 게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자기네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10년이 넘은 트리가 매해 매년 다시 거실로 나와요. 저거 바꾸고 싶은데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있고 자금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그런 사실 디테일하지 못했던 뭔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꾸고 싶었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해야 할 날, 뭐 생일날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의 생일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생일날 정서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해서 그런 예산을 좀 따서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룹홈을 따뜻하게 다시 바꿔보고 싶어요. 커튼도 바꿔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의 기본적인 게 아니고요. 이제 뭔가 디자인적인 감각도 보고 있는데 뭔가 들어가면 힘들고 우울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간 조성으로 따뜻하게 하다못해 저희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찾아낸 건 내 책상 위 예쁜 스탠드 전등 사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기 위해서 막 쿠팡도 아이들하고 함께 찾고 막 이러는데 정말 15,000원, 20,000원 수준이면 되게 귀엽고 예쁜 자기 책상 위에 굿즈처럼 스탠드를 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탠드를 킬 때 아이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밝은 불이 켜 있는 동안에 나도 왠지 딱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탠드 하나로도 에너지를 찾아갔던 아이들의 스토리 또 키워드 속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제가 아까 잠시 얘기했어요. 좀 울컥했던 스토리가 있었다고요. 네, 아동학대에 최전선에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잡은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동생을 책임지지 못해서 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얘기야?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건을 드디어 저한테 얘기했던 순간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다고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있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덤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는데 근데 왜 네가 책임지지 못했다고 생각해 했는데 벌써 부모님한테 너무 맞아서 얘는 피투성이가 된 상태고요. 그 부모가 이제 동생을 때리고 있는 상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과정 안에서도 이 아이는 그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최전방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뭘 도와야 될까를 되게 고민하게 됐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동의 권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천만에 좀 더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저도 그룹홈 친구들 만나다 보니 좀 이렇게 제 얘기를 또 하게 됐네요. 이렇게 키워드 속 이야기 그러다 보니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분들하고도 함께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최전방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만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우연찮게 저희한테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들어왔고요. 학교 내가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이들의 이야기와 이분들의 최전선의 이야기 그리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 줘야 할까요? 하면서 같이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아동인권을 학교 내 소셜미션 프로젝트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대기업을 연계를 하게 됐어요. 대기업들이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을 찾더라고요. 왜 찾을까요? 아까 영상 보셨죠? 기업은 소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ESG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재무 구조만이 아닌 비재무 구조까지 기업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들한테 찾아요. 그래서 뭘 돕고 뭘 지원해서 뭘 함께 하겠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는 저희 캐릭터와 함께 여러분의 캐릭터와 함께 그 그룹홈 자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쁜 식판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밥 먹는 그릇은 있어요. 아시죠? 근데 브런치를 먹는 그릇은 없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집에서 일반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나 이거 너무 예쁜데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순수하게 그걸 선택할 수 없다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면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물론 저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또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트레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기업도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동 인권을 위한 왜 소셜 미션이 저런 거 만들어서 주는 거야가 아닙니다. 저는 물건을 전달해 주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 트레이를 받은 후에 그 트레이에 자기가 어떤 것들을 놓아서 먹을 건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수업으로 연계해서 그룹홈의 친구들한테 사회복지사님들하고 스토리를 연계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맨날 사건 사고 얘기만 하는 거 말고 새로운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에 거기에 미션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건강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어때요? 저도 수업 이후에 이 아이들이 우리를 좀 기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매개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공공기관과 저희 중간 사회적 기업과 또 대기업을 연결해서 아동인권에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하는 일을 꼭 해내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우수기업상도 받았겠다. 그래서 좀 공무원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만이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 또 소셜 벤처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기업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포스코, 인천에 있는 포스코 그룹하고도 했거든요. 포스코 그룹도 자립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니즈를 좀 왜냐면은 취업으로 가기 전에 그 친구들끼리 작은 돈을 그 국가 자립 자금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음식점 창업을 하게 돕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포스코가 멘토링을 해주고 싶다 해서 저희랑 함께 하게 된 적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예산, 또 공공의 기획, 그리고 중간 네트워크자의 활동가 이 세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일이 아동권리교육에 좀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죠? 여기 그래서 내가 시작이라니요. 멋지지 않아? 이거 학생이 써준 슬로건입니다. 이런 슬로건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또 계속 아이들한테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한 아이가 만든 건강한 슬로건이 또 다른 학교에 이런 슬로건들이 나왔어 하고 보면 그걸 또 너무 멋있는데 하고 그걸 받아서 또 다른 프로젝트와 슬로건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언어가 건강하게 계속 전달되는 역할 그 부분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 제가 또 인천에 연수구랑 남동구에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으로도 있고 또 심사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하고 알려드리면 다양한 인권에 취약해야 될 노동인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을 위한 인권 얘기도 있고요. 왜 아동 중에도 장애 아동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령대별로 다 필요한 섹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자원은 있는데 기획이 어려워. 그리고 기획은 있는데 공공화시켜서 공식적으로 내려보내는 게 어려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섹터를 좀 연결하는 역할을 좀 여러분들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송도구 아이들이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슬로건 오늘도 너는 바뀌고 있어. 이 얘기를 꼭 그 아동 인권 왜냐면 이 그룹홈의 이야기를 보고 왜냐면 넌 바뀌고 성장하고 있어를 얘기하고 싶은데 슬로건으로 붙여주고 싶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왕이면 만든 거 어때요? 1+1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줘서 이왕이면 너네 학교 복도에도 한번 붙여볼래 해서 복도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도에 송도구에 가시면 저런 프로젝트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남학교더라고요 송도구가. 근데 송도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올라가다 보면 흡연 금지 뭐 이런 얘기만 보다가 아동이에요 이 친구들 모두. 근데 뭔가 건강한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복도를 지나다면서 보니까 기운이 난대요. 그리고 지금 뭐 또 고등학교들은 고교 학점제 때문에 계속 반을 이동하거든요. 그 이동할 때마다 볼 수 있는 건강한 언어들이 여기저기서 이런 애들이 이런 말을 썼네 하고 보이는 게 되게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슬로건의 변화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학교 내와 함께 변화 한 장의 키워드를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제가 댓글을 써주신 분들 혹시 아까 키워드 중에 내가 좀 생각났었던 키워드가 있으면 지금 3장의 키워드를 한번 3가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50장의 키워드 카드가 들어있는 카드를 선물로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마인드미 키워드 카드는 3박스를 제가 담당자한테 보내드릴 건데 3분 정도 제가 키워드를 적어주시는 분들한테, 왜냐면 오늘 아까 한번 보이셨나요? 잘 안 보이셨다 그래서 조금 제가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키워드가 보이셨다면 그 키워드를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전달을 하러 가는데 그 도전이란 키워드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도전의 그라운드에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거 보시면 자신감, 행동, 몰입이란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아까 그 인도의 그 노벨상 타신 사일레티 분의 자신감, 그리고 행동, 그리고 몰입, 사실은 이 두라는 언어를 계속 쓰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 영상을 길게 보시면 한 17분짜리라 저희 이제 짧게 볼 예정인데, 그 안에 키워드를 저희가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자신감 있게 이 기획을 하고 그거에 다음 차수의 행동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그 움직임 이후에 계속해서 그걸 몰입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있으면 뭐 변화는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아동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아동 권리가 뭐 조약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어떤 게 벌어지고 어제는 친구들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사실은 뉴스화된 것 중에 이제 그 교사의 권리 부분도 되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저도 학교에 공교육 가보면 너무 힘든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힘든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아동들도 힘들어서 서로 힘든 것 때문에 그 좀 불편한 언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금 더 지원 사격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지금이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요 우리를 위한 키워드 한번 나눠봤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지금 올라오시는 분 중에 키워드가 생각나시는 분들 계속 기다릴게요. 선물 꼭 보내주고 싶어서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보내주실. 오, 감사합니다. 김은옥 선생님, 아까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네, 선택 즐거움이 보이셨네요. 맞아. 이렇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이 언어로 어떤 선택이신지 어떤 즐거움인지 그 즐거움 응원해 드리면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스스로의 힘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룹홈에서 만난 친구의 자신감이 작았어요. 근데 자신감이 커졌어요. 그림을 표현을 했는데 요만한 마음이 이만해졌죠. 내가 행복해도 되나? 난 이렇게 불행한 아이인데 라고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였는데 나의 목표를 다시 깨닫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키워드의 힘이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동이라는 키워드를 뽑았는데 거기에 움직여 라고 써 있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스스로의 힘을 스스로가 발견하는 그런 키워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희 딱 요거 2개 보이시죠? 저거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저 탁자가 혹시 저 탁자가 조금 달라요. 공원에 가면 네, 저런 앉아 있게 우리 휴식 테이블이 있는데요. 네, 한번 지금 저 왜 저렇게 길지? 뭐 고기를 구워 먹는 건가? 아니면 저기에 뭐 따로 뭘 놓는 건가?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혹시 저 탁자가 왜 긴지, 그리고 그 옆에 사진에 풍경을 바라보는 철창에 뭐가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지금 잘 보이신다면 어떤 건지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자꾸 왔다 갔다 소통을 해야 저도 후다닥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갈 수 있어서 문제를 몇 개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어떤 테이블일까요? 저 테이블. 그리고 감사해요. 네,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네네. S55님 휠체어 사용자 맞습니다. 혜민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제는 그죠? 휠체어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그런 탁자까지도 도시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이제 장애 아동이나 아니면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보죠. 그 옆에 건 그 뭘까요? 뭐가 점이 딱따라닥딱딱딱딱딱 이렇게 써 있는데 저건 뭘까요? 저런 이야기를 저희는 학교의 아이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역할자이기 때문에 저런 수트를 엄청 찾아내거든요. 여행을 가면 저런 것만 찾아요. 이런 게 뭐가 있지? 뭘까요? 혹시 베리어 프리. 네. 저거가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죠. 어떤 걸까요?
네,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저 스토리 찾았을 때 아이들이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잘 몰랐어요. 저거는 여기에 서서 풍경은 이렇게 보여.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앤틱한 건물들이 있어. 그리고 바다는 무슨 색이고 그래서 그걸 스토리로 점자화 시킨 철봉됩니다.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보다는 그 정서적인 부분, 시각장애인을 위한 풍경을 점자로 설명해 준 거예요. 네, 지금 손님, 네 맞아요. 지금 손님 아주 그냥 독보적으로 이쪽 섹터에서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전달을 할 때 풍경을 점자로, 사실은 점자로 된 음료수나 그죠? 음료수도 맛이 없어요. 그냥 음료예요. 그래서 사갖고 와서 땄을 때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 그래도 이제 물어는 본대요. 편의점에 가서 이거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하면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극한의 아이 유형의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 묻는 것도 불편해서 느낌으로 사이즈 이거 포도 마실 거야 하고 이렇게 사이즈 느낌. 근데 포도 맛으로 갖고 왔는데 맥주를 갖고 왔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점자가 우리 실생활에 정말 많이 필요한 섹터인데 사실은 그런 거. 그리고 약, 혹시 약 얘기도 들어보셨죠? 점자 약이 복용을 하는 그 멘트가 다 점자가 잘못 나와 있대요. 그래서 기업에서 지금 그런 것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머리 아픈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배 아픈데 먹는 약이었던 거, 그런 거. 그리고 날짜, 그 유통기간이 있고 약도 먹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약이 그 시기를 그죠?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우리가 전달하는 세상 이야기까지 사실은 이런 따뜻한 것들을 계속 찾고 전달하는 게 이게 아동 권리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같이 나누고 다 연결돼 있는, 이게 연령에 제한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동 권리 교육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주의 아동 인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아이들 만나서 요런 거 한번 해볼래 하고 던져놓은 친구들인데 저한테 이 교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나고 혹시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별로 좀 그래도 이렇게 분포도를 놨습니다. 연수동, 부평, 그다음에 서구, 그다음에 저쪽 남동구, 그다음에 동구. 그래서 인천의 구마다 하는데 물론 지금 우리 구가 안 불러줬어 하시는 분들 학교 다 있습니다. 저희는 인천에 있는 모든 구에 있는 학교는 다 갔습니다. 올해도 120개 이상의 학교를 갔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구에 있는 학교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행동주의 아동인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안 1의 이야기고요. 보시면 프로젝트 학교를 선정을 하고 그 프로젝트 학교를 통해서 건강한 아이디어를 직접 아이들한테 직접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직접 들은 아이디어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아이들이 참여했다는 참여 점수가 그대로 아동 친화 도시로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기획을 하고 할 필요도 없이 아이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우리가 아동인권과 관련해서 아동권리 교육을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하고 물음만 덧었을 뿐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건강한 아이들을 선정을 했을 때 이게 있겠죠. 아까 보세요. 공정무역 제품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내고 아동인권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요 했는데 그 프로젝트에 조금 필요한 예산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초콜릿을 몇 개를 사서 어떤 초콜릿이 우리한테 가장 잘 맞을지를 테스팅을 할 정도의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저희도 학교 내도 분명히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초콜릿 10개 살 수 있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학교가 커지면 아마 그 캐파도 좀 커져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동인권의 의사결정 참여가 바로 저는 건강한 소셜 네트워크의 민간 학교 협업을 하다 보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레이트한 일을 저희하고 함께 해주시길 좀 바라면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죠?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되는데 요거 부분이 그대로 아이들하고 저희랑 연결돼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요 얘기 말씀드리면서 행동주의 연결에 공정무역 아이스크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그룹홈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가장 먹고 싶니? 그럼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동네 가서 베스킨라빈스 가서 사줄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골라봤는데 그런 얘기들을 전달하는 과정 안에서 그 송도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왕이면 공정무역 아이스크림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알려주고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은 이런 아이스크림이야 라고 말하는 이 공정무역으로 만든 베네제리스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매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매장은 오픈 매장은 없고요.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행동주의 연결로 학교와 함께 그룹홈에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건 어떨까 해서 그대로 저도 베네제리 아이스크림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노출을 시켜드리고 공정무역과 아동인권을 모두 함께 프로젝트화 시킬 수 있는 거 행동주의 연결인데 이 아이스크림 누가 가져왔을까요? 우리나라에. 네, 맞아요. 곽튜브와 함께 간 노홍철 씨가 우리나라에 공급권을 갖고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노홍철 씨 아시죠? 어떤 마음으로 달리시는 분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소셜 미션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분이시고 그 소셜 미션 안에 이왕이면 내가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스크림을 가져와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베네제리 아이스크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분도 갖고 오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네, 맞아요. 꿈과 모험의 홍청동산이라고 해서 아예 베네제리 아이스크림 매장을 서울에 내셨어요. 여기 주소 지금 한번 찾아서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한테 제가 베네제리 아이스크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딱 두 분한테만 보내드릴 거예요. 베네제리 아이스크림 엄청나게 큰 사이즈 보내드릴 거예요. 가족과 함께 다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보내드릴 예정이니 꿈과 모험의 홍청동산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한번 주소 검색하셔서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실까요? 네, 저는 인천공정무역 활성화가 아동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에 이 아이스크림만큼 한 게 없다. 왜냐면 사실은 청소년들은 커피하고 초콜릿 아니면은 또 우리 공정무역으로 수입되고 수출되는 거 이런 걸 보면 한계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적어요. 서울시 네, 김은옥 선생님 역시 적극적으로 지금 은옥 선생님이 지금 불타오르는 의지가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행동력 짱.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Q&A 시간. 네, 이따가 뭐 보기도 전에 김은옥 선생님 당첨입니다. 네, 그 꿈과 모험의 홍청도 한 분 더 기다. 네, 수님, 네, 은옥 선생님과 수님께 제가 꿈과 모험의 홍청을 동산의 베넨제리 아이스크림 2통을 보내드리기로. 갑자기 샤이니. 혹시 샤이니 팬이신요? 샤이니님까지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열심히 찾아서 했는데 속도감에 조금 늦게 치신 것 같아서 세 분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행동주의와 이 아이스크림이 무슨 공정무역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지금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야기 속에서 Q&A를 한 10분 정도 받고 저희가 1시 한 반쯤에 얘기를 좀 끝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조금 더 일찍 끝내드리면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Q&A를 한번 받아볼 건데요. 한번 저희한테 제가 학교 안에서 활동했던 뭐 그룹홈이나 또 인권교육, 청소년교육 이런 거에서 좀 궁금하신 점, 그다음에 묻고 싶은 점, 그리고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 좀 잔잔하게 가져보려고 하고요. 지금 그렇게 답변 남겨주시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제가 선정해 보려고 하거든요. 채팅창에 들어가서 이제 선물 받으실 10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Q&A 시간 제가 여유롭게 5분 정도 드릴 예정인데요. 5분 동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업의 소감도 좋고요. 소감 어떠셨는지도 좋고요. 또 여쭤보고 싶으신 거 마음껏 물어봐 주세요. 많이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네, 드디어 선정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 쉬는 시간 없이 계셔서 너무 힘드셨을 텐데 수님, 김은옥님, 샤이님, 힘내자, 그다음에 해미이, 김태진님, 그다음에 김지윤님, 그다음에 벨타, 퓨리님, 뚜리니, 그다음에 김동민님, 김지윤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지금 메일 주소 올라와 있죠? 이 주소로 여러분들의 소속으로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약 1시간 20분 정도 우리 학교 내 김은영 대표님이자 강사님과 함께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저도 이 댓글 채팅창을 보니까 다들 정말 유익한 알찬 강의 잘 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질의응답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가도 또 다들 이해를 잘 하셔서 따로 질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없다고 해서 너무 저희가 또 속상해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조금 이 시간을 이대로 마무리하기는 아쉬워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 사이에 혹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반드시 완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설문 완료했습니다 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혹시 설문조사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더보기를 누르셔도 좋고요. 영상 하단에 혹은 위쪽에 채팅창 고정으로 링크를 띄워뒀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설문조사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했음을 또 인증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설문을 지금 다 완료하신 분들은 혹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궁금증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좀 이 아동 권리 교육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꼭 그 공무원분들에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아동 권리 교육 상당히 참 중요하고 또 요즘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요즘 좀 가장 이 아동의 권리 문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많은 뉴스에서 요즘에 그죠? 아동 학대부터 전국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접할 때마다 부모가 어땠길래 저렇게, 그리고 저 아동은 어땠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케어를 했고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좀 뉴스 채널에 같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사자분들이나 공무원분들하고 저는 어쨌든 선생님, 뭐 공무원분들 또 종사자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 현장에 이분들의 고군분투를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이 터졌을 때 언제나 그 고군분투하는 분들한테 뭐 기자들 막 연락 오고 막 그런 불편함들이 보여지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더 떨어져요. 우리 너무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린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할까 하는데, 사실 그런 기사와 뉴스들이 조금 더 많이 좀 알려져야 된다. 그리고 학교 차원의 아이들도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런 건강한 뉴스도 사실 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어쩌다 우리도 건강한 뉴스 보면 너무 좋은 뉴스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댓글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서로 찾고 있는데 현장의 따뜻한 이야기가, 공공의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노출되지 않아요. 이 공무원이고 교사고 막 내가 내 걸 기사를 막 낼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좀 이슈화하고 알려져야 된다. 정말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현장에서.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약간 조금 울컥했어요. 울컥하신 것 같아요. 센터장님들도 막 보이고 그러네요. 저는. 그러네요.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생각이 드는 게, 우린 참 어릴 때부터 어떤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아오는데, 정작 이렇게 아동이라는 지켜줘야 할 존재 앞에서는 또 의외로 소외되는 그런 경우들이 어른이나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좀 빛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건강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어야 지금 저렇게 케어가 되고 있구나,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여기 최전방에선 정말 열심히 케어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대표님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금 이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 요즘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동이 이렇게까지 좀 학부모가 이렇게까지 좀 요구를 했다,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좀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딘가 가서 막 전하게 되잖아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데, 지금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는 걸 나는 좀 봤다. 어떤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그룹홈의 센터장님들, 이게 왜냐면 아이들이 그룹홈에 가서 거의 우울하다, 힘들다 이런 뉴스가 많아요.
그룹홈으로 간 아이들이에요. 그럼 어쨌든 보호 공간으로 갔잖아요. 근데 센터장님들의 노력이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힘든 아이들이고 우울한 아이들이고 자립 청년이 돼서 나갈 아이들 포커싱이 어떻게 돼 있죠? 관리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1도 없어요. 그저 우울하다, 그저 힘들다, 이 아이들을 지원해야 되어서 그런 느낌이에요. NGO 단체에서 뭔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 힘든 소년 소녀들을 위하여 뭘 해주세요 하는 느낌으로 자꾸 그쪽에 접근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제3세계 어린이들을 접근할 때도 비슷한 방식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룹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좀 더 센터장님들이 바라거든요. 여기까지는 안전하게 우리가 했는데 나가라 그러다 안 나간 애들 있죠. 그죠? 더 컸는데도 엄마 아빠랑 계속 더 살고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여기서 하고 이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어른이 있고 거기에도 함께하는 사회복지사님들도 있고 거기에도 그걸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는 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건강한 스토리의 섹터는 검색했을 때 유튜브 채널에도 많지 않았다. 많이 노출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센터장님을 통해서도 저도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터졌을 때 그 센터장님 좋으시니까 그 분들 그 담당하시는 그룹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바로 아이가 좀 긴급 상황이면 전화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아이가 긴급 상황인데 우선 받아줄 수 있는지를 하면 그분이 우선 보내주세요 해서 케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룹홈의 센터장님들 네트워킹이 있잖아요. 가능할까 하고 조직이 해야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도 서로 나서서 막 찾으세요. 저는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우울해서 막 매일이 싫고 막 이게 아니고 동일하게 엄마 아빠처럼 같이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의 보호존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만들고 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아동 권리 교육 몇 회차를 진행을 하면서 또 한 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동을 대상으로 또 아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네. 단순히 이걸 일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니에요. 정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미래 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거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시는 것 네, 같아요. 의미 있는 음. 지금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분들이 계속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잘 계속해서 조금 더 알차게 재밌게 즐겁게 네. 하루라도 더 버텨주시길 바라죠. 맞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버텨내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너무 안 좋은 부분에만 네. 집중하기보다는 좀 이런 건강한 소식들이나 노력하는 모습들을 인정을 좀 해주고 알아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은 저도 그분들하고 일을 하게 돼 주무관님들도 많고 뭐 팀장님도 많고 막 전화 끊을 때마다 이분 대단하시다 할 정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세세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네. 물론 좋은 강의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강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네. 좀 어떠셨는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극강의 아이가 긴장감을 가지고 강의를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현장의 이야기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학교를 찾아가다 보니 학교 스토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더 건강한 다양한 세상의 섹터 이야기까지 전달할 수 있는 김은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김은영 대표님의 강의와 함께 해봤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지금 설문조사까지 모두 완료했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저도 뿌듯함이 듭니다. 아동권리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각각 맡은 역할이나 좀 이런 섹션은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아동을 더 좋은 세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에는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조금만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